이번 시간부터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서 영상 편집이 진행이 되는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가 갖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기능을 하나씩 알아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영상 편집이라는 이 과정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다면 먼저 영문으로 바꿔놓고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해 주십시오. 제어판이 갖고 있는 설정 중에 보게 되면 제어판의 설정 중에 보게 되면 바로 시스템 부분이 있죠. 시스템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이 바로 컴퓨터 이름 부분을 설정 변경을 통해서 이름을 영문과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형태대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합니다. 변경을 통해서 컴퓨터의 이름을 이렇게 영문과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바꾼 상태에서 확인을 해서 이름을 바꿔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어판에서 바로 이 사용자 계정 부분이 있죠. 사용자 계정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 이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이름을 이같이 영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를 가능한 사용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컴퓨터 이름과 사용자 이름을 이렇게 영문으로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프리미어 프로가 가동하는 동안 컴퓨터의 이름과 사용자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은 특정 동작이나 특정 기능을 실행했을 때 에러가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컴퓨터 이름과 사용자 계정 이름 때문에 발생되는 그 오류를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주기 위해서 이 같은 설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컴퓨터 이름과 사용자 계정이 영문으로 되어 있고 그 상태로 컴퓨터를 다시 켜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해서 다음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뉴 프로젝트를 해서 다음같이 이 로케이션 부분에서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같이 F 드라이브 저는 이 프리미어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는 경로를 디폴트 저장 경로가 아닌 다른 하드 드라이브 경로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F 드라이브에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는데 PR2020 언더바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죠. 이 폴더 하위에 선택을 해서 다음같이 새로운 편집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C 스케이프 에디트 V01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상태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비디오 렌더링 앤 플레이백 쪽에서 렌더러 설정을 다음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종류가 엔비디아 지포스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GPU Acceleration CUDA 타입으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컴퓨터가 갖고 있는 CUDA라고 불리는 테크닉을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동안 좀 더 빠른 속도로 보다 가속화를 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계열이 아니라 AMD 계열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다른 제조사의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다면 나타나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OpenCL이라고 불리는 테크닉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리스트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만약에 OpenCL만 나타난다면 OpenCL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엔비디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 있는 CUDA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이같이 소프트웨어 온리 타입으로 사용을 해주게 되면 그래픽 카드가 갖고 있는 가속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CPU가 갖고 있는 능력만을 사용해서 편집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CPU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래픽 카드에 비해서는 좀 더 이 편집 스피드가 좀 떨어진 상태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GPU 가속 방식인 CUDA 타입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놓죠. 이 상태로 해서 OK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편집에 사용할 어떤 비디오, 오디오 소스 클립을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파일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임포트 기능이 있죠. 단축키로 보게 되면 컨트롤 I 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포트 기능을 사용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 패널 쪽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임포트 창을 띄워주거나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메뉴 쪽에 임포트 기능을 사용해서 역시 임포트 창을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다시 더블 클릭을 통해서 미리 제가 인터넷상에서 다운을 받은 이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그 비디오 클립을 임포트를 해 놓죠. 모든 비디오, 오디오 클립을 다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그럼 이같이 임포트가 되어 있죠. 리스트 뷰 상에서 보게 되면 임포트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각각의 이제 이 창은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크기를 작게 크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아이콘 뷰 특정 비디오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소스 모니터 쪽에서 해당 영상 비디오 클립을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플레이백 버튼을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소스 모니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 특정 모니터가 선택이 되면 특정 패널이 선택이 되면 외곽 쪽에 이렇게 파란색 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그 얘기는 이제 해당 패널이 선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해 놓고 키보드상에서 보게 되면 스페이스바가 있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해당 영상을 재생을 해주게 되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스탑이 된 상태, 정지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파란색 마크 부분이 있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다른 시간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되죠. 다시 스페이스바, 다시 스페이스바, 재생, 스탑. 그리고 키보드상에 보면 홈키와 엔드키가 있죠. 홈키를 눌러주게 되면 선택한 비디오 클립의 시작 프레임, 스타트 위치로 이동해주게 되고 엔드키를 사용해주게 되면 끝점으로 이동해주게 됩니다.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으로 이동해놓고 스페이스바, 다시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재빨리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제 다른 비디오 클립 더블 클릭, 스페이스바, 홈키, 엔드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플레이 헤드를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바로 키보드상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가 있죠. 왼쪽 오른쪽. 그럼 이렇게 한 프레임 간격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같이 5프레임 간격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Shift 오른쪽 왼쪽 화살키는 5프레임 간격으로 이전, 이후 이동을 해주게 되고 단순히 왼쪽 오른쪽 화살키는 한 프레임 간격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이제 영상 편집에 사용할 소스 비디오 클립을 다 임포트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임포트 되어 있는 이 소스 클립을 사용해서 실제로 영상 편집을 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시퀀스라고 불리는 것을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 패널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New Item이라는 버튼이 있죠. 클릭하고 있으면은 바로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죠. 또는 이제 위쪽에 보게 되면은 파일 쪽에 New 바로 역시 시퀀스 기능이 있죠. 저는 여기서 생성을 해보죠. New Item, 시퀀스. 그럼 이같이 실제 편집 정보를 담고 있는 시퀀스 파일을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지 세팅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미리 결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설정 항목들이 각각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이 미리 정해져 있는 이 프리셋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세팅 쪽에서 보게 되면 에디팅 모드를 바로 먼저 커스텀으로 설정을 해놓고
타임 베이스를 다음과 같이 29.97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 타임 베이스란 얘기는 이제 이 어떤 영상 편집을 했을 때 1초에 몇 프레임 진행되는 스피드로 편집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1초에 24프레임, 1초에 25프레임, 29.97, 30, 50, 60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영화 편집의 경우에는 23.976이나 24프레임을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물이 있죠. 일반적인 어떤 비디오 방송물을 위해서는 29.97 또는 59.94 이런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냥 이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29.97 이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프레임 사이즈가 있죠. 이 영상 편집을 하는 동안 실제로 사용되는 비디오 클립의 가로, 세로 해상도,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가장 큰 크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결정을 해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 프레임 사이즈는 HD 해상도의 경우에는 1920, 세로축은 1080 해상도를 사용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해상도를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이제 500 곱하기 500이라든가 500 곱하기 600 이런 식으로 임의의 수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은 가능하다면 이제 이 프레임 레이트라든가 프레임 사이즈, 이 해상도는 산업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그 규격을 사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업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1920, 1080이라는 이 해상도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 값은 스퀘어 픽셀로 일단 설정을 해놓고 필드 값도 노 필드로 설정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이 설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나중에 가서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설정을 해 주십시오. 워킹 컬러 스페이스는 RSC 709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퀀스의 이름을 다음같이 Cscape Edit V01로 지정을 해놓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같이 Cscape Edit V01 이같이 이제 시퀀스가 하나 생성이 되죠. 그 시퀀스에는 현재 보게 되면 어떠한 비디오, 오디오 파일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영상 편집을 했을 때 비디오 클립, 즉 어떤 시각적인 이 그림은 바로 V라고 쓰여져 있는 트랙이 있죠. 바로 이 V가 비디오를 뜻하게 되는 그 V를 뜻하게 되는데, 각각 V1, V2, V3, V4, V5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놓여져 있는 이 V 트랙 쪽에 배치가 됩니다. 같은 식의 개념으로 어떤 오디오 파일이 있죠. 사운드 파일은 바로 A1, A2, A3, A4 이렇게 A라고 쓰여져 있는 바로 오디오의 약자인 A를 뜻하게 되는데, 이쪽 오디오 트랙 쪽으로 각각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비디오 클립 중에서 바로 이 세 클립이 있죠. 이 비디오 클립을 지금 이 화면상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이 비디오 1, 오디오 1 각각 트랙이 이렇게 배치가 된 걸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이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확대, 축소가 되죠. 또는 이제 키보드상에서 이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파이프 키가 있죠. 또는 이제 이 원 표시에 해당되는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알맞게 화면에 딱 채워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역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 그대로 재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재생 스탑, 스페이스바, 다시 스페이스바. 역시 이 상태에서 이제
홈키, 엔드키 그러면은 이 플레이 헤드, 바로 이제 이 파란색 바가 플레이 헤드란 뜻으로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그 위치가 어느 시간 위치를 가리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림의 내용 또 나타나는 사운드의 그 재생 위치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홈키와 엔드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키보드상에서 보면은 위쪽 아래쪽 화살키가 있죠. 위쪽 화살키, 아래쪽 화살키, 위쪽 아래쪽을 통해서도 역시 선택한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 위치로 바로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왼쪽 화살키, 오른쪽 화살키 한 프레임 간격으로 이동되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오른쪽, 왼쪽을 통해서 5프레임 간격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역시 재빨리 특정 시간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위쪽 화살키, 스페이스바, 다시 스페이스바. 네. 이렇게 이제 그 배치가 되어 있는 그 클립을 선택했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굵은 라인이 표시가 되죠.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이 동시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 놓고 키보드 상에서 바로 딜리트 키를 사용해 주면 네, 삭제가 되죠. 편집된 내용을 바로 딜리트 키를 통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쪽 화살키, 그러면은 플레이 헤더가 시작 위치, 해당 시퀀스가 갖고 있는 바로 0시간, 0분, 0초, 0프레임 위치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죠. 플레이 헤드의 위치의 이동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그 시간값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시, 분, 초, 프레임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타임 코드라고 해주게 됩니다. 타임 코드 값을 보게 되면 플레이 헤드의 진행에 따라서 값이 증가, 감소되도록 되어 있죠. 다시 위쪽 화살키, 그러면은 000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죠. 다시 이제 그 다른 비디오 클립, 이번에는 이제 그 전체 모든 그 영상을 다 가져오지 않고 이 선택한 비디오 클립의 특정 시간 위치에 있는 그 영상의 내용만 시퀀스 쪽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이제 그 소스 모니터 창에서 다음같이 가져올 영상의 시작점 위치, 바로 인 포인트를 먼저 찍어주는데, 인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마크 인, 아웃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마크 아웃 두 개의 버튼이 있죠. 키보드 상에서는 그 단축키가 I키와 O키로 각각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I키, 그러면은 바로 인 포인트가 하나 딱 찍히게 되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단축키 O키, 그러면은 바로 아웃 포인트가 딱 설정이 되죠. 제가 보게 되면 이 밝은 회색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영역이 보이죠. 바로 이 영역이 제가 인점과 아웃점을 찍은 그 영역이란 뜻입니다. 다시 만약에 플레이 헤드를 이쪽에 배치를 해놓고 단축키 I키, 그러면은 인점이 딱 수정이 되죠. 다시 플레이 헤드를 이 위치, 다시 단축키 O키, 그러면은 아웃점이 딱 수정이 되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인점과 아웃점이 잡혀있는 이 구간만 시퀀스 쪽으로 가져다 놓기 위해서 역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이 시작점이 여기 찍혀있는 그 인점 위치로 매치가 되고, 아웃점 부분이 실제 이 비디오 클립의 끝점으로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임포트를 하지 않고 해당 비디오 클립 다시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를 해버리고, 이번에는 키보드 상에 보게 되면은 쉼표와 포인트 키가 있죠. 바로 쉼표는 인서트의 동작에 해당되고 점 키는 오버라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인서트와 오버라이트의 이제 구체적인 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은 먼저 이 상태에서 인점과 아웃점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상에서 쉼표,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즉각적으로 열려 있는 해당 시퀀스의 V1, A1 트랙 쪽으로 각각
비디오, 오디오가 놓여 있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위쪽 화살키 스페이스바, 다시 스탑. 네, 바로 정확하게 찍혀있는 인점, 아웃점 그 영역이 인점, 아웃점으로 각각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체크,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시 해당 클립 선택, 딜리트,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위쪽 화살키, 이번에는 이 비디오 클립 있죠. 이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인점과 아웃점을 잡지 않고 바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 이 프레임 레이트가 지금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시퀀스 세팅 값을 지금 이제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이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 레이트하고 일치를 시켜서 작업을 할 거냐고 묻게 되죠. 저는 이제 일단 이제 이 설정 상태를 원래 제가 최초에 만들었던 이 시퀀스 세팅 값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keep existing setting 값을 사용을 해줍니다. 즉 값을 바꾸지 않고 원래 제가 최초에 만들었던 그 시퀀스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keep existing setting. 그러면 보게 되면 전체 모든 영상이 갖고 있는 시작점과 끝점 그 길이 구간만큼이 한꺼번에 지금 딱 들어와 있는데 바로 이 상태에서 이 마우스 커서를 시작점을 가리키게 되면 이제 이 붉은색 이 화살표 마크가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만큼 영상이 딱 잘리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같은 식으로 끝점을 가리킨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영상 길이가 이만큼 길게 놓여 있었던 부분이 제가 클릭, 드래그를 한 그 길이만큼 영상 길이가 딱 잘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그만큼만 이렇게 그 구간만큼만 딱 사용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특정 비디오 클립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바로 이 트림 툴을 사용해서도 영상을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 키보드의 단축키를 사용해서도 잘라낼 수 있는데 일단 해당 비디오 클립을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이제 다른 시간 위치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또는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다른 트랙 쪽으로도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립의 시작점을 가리킨 다음에 클릭, 드래그 그러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바로 지금 이 표시가 나타난다는 뜻은 실제 그 비디오가 갖고 있는 시작점으로 완전히 이동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제 같은 식으로 클릭, 드래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죠. 역시 지금 보게 되면 코너 쪽이 이렇게 살짝 그어져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 표시가 나타난다는 뜻은 바로 이 끝점이 실제 이 비디오가 갖고 있는 가장 끝점을 표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지금 이 플레이 헤더가 있죠. 이 플레이 헤더를 자를 그 시간 위치, 바로 이 플레이 헤더가 있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이 뒤쪽 방향이 있죠. 바로 이만큼의 부분을 잘라낸다고 가정했을 때 키보드상에 보게 되면 더블키가 있죠. 키보드상에서 더블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플레이 헤더가 있는 그 시간 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뒤쪽에 놓여 있었던 그 프레임이 그대로 커트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언두를 해보죠. 기본적으로 어떤 실행 취소를 위한 단축키는 에디트 메뉴에 보게 되면 언두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컨트롤 Z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그럼 이전 상태로 빼게 되죠. 이번에는 플레이 헤더를 이쪽으로 배치를 해놓고 플레이 헤더가 있는 그 시간 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앞쪽 부분이 있죠. 이 앞쪽 부분을 잘라낸다. 이번에는 키보드 상에서 단축키 Q키를 사용해 줍니다. Q. 그러면 이제 그만큼 잘려지게 되고 그만큼 모든 클립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딱 당겨지게 되죠. 다시 컨트롤 Z. 이번에는 그냥 Q키가 아니라 바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Q. 그럼 어떻게 되죠? 플레이 헤더가 있는 그 시간 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에 놓여 있었던 클립이 잘라지게 되고 해당 클립은 더 이상 앞으로 당겨지지 않죠. 제자리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딱 커트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 키보드상에서 Q키 또는 Shift Q 또는 더블키 이렇게 두 개의 Q 더블 단축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이 구체적인 편집 기능을 따로 설명하는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해당 클립을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를 해버리고 이제 여러 개의 비디오 클립을 이제 동시에 갖고서 한번 편집을 진행해 보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생성했었던 이 시퀀스 있죠? 해당 시퀀스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나타나는 메뉴에 보게 되면 시퀀스 세팅이 있죠. 다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아까 제가 지정했었던 해상도와 프레임레이트 값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이 시퀀스가 갖고 있는 프레임레이트, 즉 1초 동안 진행이 되는 그 시간적인 스피드 값이 29.97로 되어 있죠. 프레임 퍼 세컨드, 그 얘기는 1초 동안 몇 프레임, 즉 몇 장의 그림이 재생이 되면서 진행이 될 것인가. 즉 1초 동안 대략적으로 이제 29.97장 정도의 프레임이 시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재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스피드로 현재 시퀀스 세팅이 설정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영상 편집을 할 때 시퀀스 세팅이 되어 있는 이 프레임 레이트를 따라서 편집하려는 비디오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가 똑같이 일치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캔슬, 바로 이 프로젝트 패널 쪽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임포트를 했던 영상들 있죠. 바로 리스트 뷰로 바꿔서 보게 되면 각각의 이제 이 영상이 갖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가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이 비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 레이트가 23.976, 어떤 것은 24, 어떤 것은 25, 또 어떤 것은 29.97로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그 프레임 레이트가 제각각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집에 사용하는 비디오 소스마다 프레임 레이트가 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시퀀스 안에 편집을 할 수도 있긴 하는데, 하지만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영상은 재생되는 타이밍이 약간 빠르게 보이거나 느리게 보이거나 오디오가 갖고 있는 소리의 재생 스피드가 싱크가 맞지 않는 소리의 어떤 재생 타이밍이 어긋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 편집을 할 때 그 영상 편집을 하는 비디오 소스 클립들은 전부 다 이 모든 프레임 레이트가 똑같은 상태로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겠죠. 촬영할 때부터 똑같은 프레임 레이트로 촬영을 해주고 그 프레임 레이트대로 그대로 시퀀스 설정을 해서 편집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같이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준비를 해놓은 이 영상 비디오 클립은 모두 프레임 레이트가 서로 일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각각의 비디오 소스를 갖고 와서 29.97 이 시퀀스 안에 집어넣어서 편집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할 수 있긴 하는데 어떤 영상은 재생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오디오 속도가 좀 맞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각각의 비디오 영상이 갖고 있는 이 프레임 레이트를 지금 편집하려는 이 시퀀스가 갖고 있는 29.97 프레임 레이트로 강제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설정을 위해서 해당 비디오 소스 클립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이제 나타나는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이 Modify Interpret Footage라는 기능이 있죠. Interpret Footage. 그러면 이제 이 같은 Interpret Footage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고 프레임 레이트를 바꿀 수 있는 이 옵션이 있죠. 바로 이 프레임 레이트를 Assume This Frame Rate로 체크를 해놓고 그 값을 29.97로 강제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OK.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모든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가 전부 다 똑같은 29.97로 다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비디오 클립을 갖고 와서 29.97 속도로 갖고 있는 시퀀스 안에
안전하게 편집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원래 재생 스피드가 24프레임이었던 것을 29.97로 바꾸거나 25프레임을 29.97로 바꾸게 되면 원래 재생 스피드보다 살짝 느려진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영상 비디오 클립은 살짝 빠른 상태로 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용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프레임 레이트를 바꿨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 영상이 어떤 아주 정교한 모션 동작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편집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음악 소스를 깔아놓고 영상이 흘러가는 그냥 단순한 편집을 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같이 강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편집하라는 비디오 소스 클립과 실제 시퀀서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 레이트는 서로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상이 29.97로 촬영이 되어 있다면 시퀀서 세팅도 똑같은 29.97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어떤 영상이 갖고 있는 재생 스피드라든가 오디오가 재생이 되는 사운드가 출력되는 스피드가 안전하게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임의의 소스로 갖고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인터프레터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강제로 프레임 레이트를 이렇게 변경을 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이 영상 편집 작업에 진행하고 있는 이 각각의 비디오 소스 클립이 있죠. 이 소스 클립은 바로 해당 강좌가 갖고 있는 이 각각의 폴더마다 소스 폴더마다 바로 이같이 텍스트 파일이 각각 존재를 할 겁니다. 그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이같이 해당 비디오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해당 경로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카피를 해놓고 바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해당 비디오 클립을 확인을 할 수 있죠. 바로 무료 다운로드를 통해서 임의의 해상도를 여기서는 최대 해상도인 1920, 1080으로 체크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십시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해상도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이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같이 각각 비디오 소스 클립을 여러분들이 해당 경로를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이같이 다운로드를 받아 주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이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서 좀 더 본격적인 편집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